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에 들어가서 JBB, 제로 베이스드 버젯, 즉 제로 베이스 예산 이론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요령은 JBB란 무엇인가, JBB 역사적 배경, JBB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예산과의 차이, JBB의 강점과 약점, JBB의 실시의 전제 조건, JBB의 절차, 결정 부서 단위, 디시전 유닛이라 합니다. DU라 하기도 합니다. 부서 단위 규명, 결정 패키지, 디시전 패키지, DP라 하기도 합니다. DP 구성과 내용, 결정 패키지, DP의 우선순위 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JBB 프로그램 시스템을 소개해 주는 걸로 하여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JBB란 무엇인가? JBB는 예산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백시 상태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별 비용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기여도, 생산성, 효율성, 그 혜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입증한 데 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집계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로 베이스 예산은 JBB는 융통성이 뛰어나고 기업의 구조, 조직, 규모,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예산입니다. JBB 역사적 배경에 들어가 보면은 JBB는 미국에서 1962년도 미국 농림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연방정부 모든 부서에게 JBB 도입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지만은 도입을 안 한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JBB는 미국 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국에서도 JBB 예산을 도입했고, 민간기업으로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맥이 도입했고, 미국에서 300 내지 4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본 개념을 예산주도의 보조안으로서 일부 기업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BB가 상당하게 통제성과 활용성 그리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BB와 전통적인 예산과의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차이점에는 특징과 본질, 접근 방법, 초점, 소통 방법, 결정 방법, 편성 기법, 조직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예산과 제로 베이스 예산의 그 차이를 이래 규명해 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BB의 강점과 약점을 보면은, JBB의 강점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영리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에도 공이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비영리 조직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부분과 생산적 부분을 교묘하게 요기하고, 낭비적인 부분은 미리 비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고, 비용과 수익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경영자가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매년마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기에 예산의 탄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원가는 어떤 수익 창출이나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서 조직원의 모든 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약점을 우리가 보면은, JBB는 비재무적인 부분과 R&D 성과에 대해서는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간부들이 JBB DP를 작성할 때 입증하거나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고민도 있고, 그리고 민감한 반응이 올 수 있고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의 성과 위주를 중시하다 보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따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DPA 작성과 정빙 평가 및 분석을 인해서 예산을 만드는 데는 고민하는 시간과 비용이, 예산을 작성하는 비용이 약간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JBB 실시의 전제 조건으로 보면 JBB 실시의 전제 조건도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사의 목표, 미션, 강점과 약점, 직원 구성, 그리고 원가와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직의 종적과 행적인 소통이 잘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JBB를 실시할 필요성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식돼야 되고, 예산 시스템을 위한 규명된 절차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부들이 JBB 예산 시스템으로 잠재적인 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록이나 실적을 무시하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통상적인 개념 없이 모두 제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JBB 절차로서는 제일 먼저에 우리가 7가지로 나눠졌는데, 먼저 예산 작성 및 실시 부서 결정단이, 그러니까 DU, 디시전 유닛이랍니다. DU랍니다. DU와 레벨을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모든 목표를 리스트하고, 세 번째, 회사에 부합된 디시전 패키지 DP 양식을 정합니다. DP가 이 JBB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 등급 범위와 등급을 정하는 내부 절차를 정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디시전 DP를 작성하고 나서 DP에 있는 내용을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이 DP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집계 방식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여섯 번째, 디시전 패키지 DP를 작성하고 분석, 평가, 승인 절차를, 이제는 본격적인 예산안을 실시를 하고 승인 절차를 실시해야 되고, 일곱 번째, 지무부서에 의해서 JBB 예산안의 통합 완료하고 시효 결제를 획득하는 것이 JBB 만드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 결정 부서 단위 디시전 유닛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정 부서 단위 DU를 합니다. DU를 먼저 규명하고 조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U는 낮은 레벨로 시작하는데, 뭐 과별로 할 거냐, 팀별로 할 거냐, 부별로 할 거냐, 개인별로 할 거냐, 회사의 그 시스템과 조직에 따라 틀립니다. 기능 단위로 할 거냐,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할 것이냐, 원가 단위로 할 것이냐, 코스트센터로 할 것이냐, 이것이 회사의 특징과 예산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DU는 회사 조직에 중요하고, DP의 행위와 운영이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는 최소 단위로서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결정 패키지 구성과 내용에, 결정 패키지라는 것은 DP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JBB 성공 여부는 결정 패키지의 작성과 실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실시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에 달리가 있습니다. 결정 패키지의 일반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P의 내용은 프로그램명이 들어가야 되고 부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서명이란 거는 DU입니다. 디시전 유닛입니다. 부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목적,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업무 활동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해야 되고, 성과, 효과, 베니핏을 기술해야 되고, 대안을,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대안을 명기해야 되고, 만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도 기술해야 되고, 결정 패키지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비용 계정 과목을 기술해야 됩니다. 그 양식은 다음에 후에 프로그램 소개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 패키지 우선순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 모든 지출 비용이나 원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며, 회사의 자금 사정과 지불 능력 내에서 집행되는 우선순위 등급과 기준은 기업의 규모, 업종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등급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 그리고 규모에 맞게끔 통상 3단계에서 큰 기업은 5단계까지 할 수가 있고, 어느 레벨을 할 것이냐는 건 회사가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서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상급자가 우선순위 정하고, 최고 경영자가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새로 부여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4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기준하는 단순한 방법, 3개 이상의 질문하는 질문법에 의한 복수 방법, 그 다음에 비용의 카테고리별로 중요도를 기준하는 방법, 예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BB 예산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예산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이 프로그램의 메뉴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 만들어진 제로 베이스 예산 메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JBB로 예산을 만들면 얼마나 원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로 베이스 예산의 핵심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크게 보면은 JBB 소개와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JBB 절차와 실시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결정부수 단위 디시전 유닛입니다. 결정부수 단위와 회사의 목표를 규명하는 결정부수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레벨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부수 단위를 정하게 하는 양식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양식대로 입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계정 과목과 집계 번호, 이 집계 번호가 있어야 이거를 소팅해 가지고 자동으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집계 번호와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여기 명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선순위 등급을 부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1등급은 어떤 기준이고 2등급은 어떤 기준이고 3등급은 어떤 기준을 한다는 것을 여기 명기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결정 패키지 구성 내용 DP입니다. DP가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DP의 양식이 이렇게 명기되어 있으니까 DP의 각 DU, 디시전 유닛에서는 이 예산 결정 패키지 양식에다가 입력을 해서 결제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부수 단위 패키지가 이 양식이 각 레벨, 각 DU에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하면은 그 계정 과목별로 작성된 금액이 집계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무상태표는 입력해줘야 됩니다. 백지 상태로 가고 과거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와 실적은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은 재무상태표, 즉 회사의 지금 외상매출금이나 현금 보유액이나 재고자산이나 차입금이나 이러한 것은 계속 이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재무상태표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입력할 필요 없어도 재무상태표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지면 2019년도 재무상태표와 2019년도 예산년도 재무상태표, 예산년도 손익계산서, 예산년도 제조비용 예산과 일반관리비 예산, 물론 제조비 아니면은 제조비용 예산 없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모든 이 본 시스템에 의해서 제로베이스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예산안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회사에 본 예산안을 제공하고 본 예산안을 회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